이 문을 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는 지금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스스로 꿈을 이루고 늘 환하게 빛나던 동생 구하라. 그녀가 떠난 지 어느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그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이제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더라고요. 20여 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사라진 엄마. 평생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박혀있던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엄마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하루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11월 잘자라는 다정한 인사를 남긴 채 동생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잃은 그날 호인 씨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답니다. 진행하시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바로 20여 년 전 남매를 두고 떠난 친엄마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주복을 절대 못 입게 했었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 그럼요. 상주를 자처한 친모와 실랑이를 하던 그때 불빛이 그냥 계속 켜져 있었어요. 덮어 있으면 원래 이쪽이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빛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녹음하고 있냐? 그렇다. 그렇다고. 왜 녹음하냐 이러니까 나중에 딴 말 할까 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이러고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낳아줬지만 호인 씨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답니다. 엄마라는 존재라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왜냐면 저희가 크면서 부를 수 없는 단어니까. 구하라 형이 나오는데요? 아, 구하라 뛰죠. 역시. 아, 저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진짜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말 뭐든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티 없이 환한 미소로 상처를 감추던 동생. 나는 구하라다. 아이돌 스타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만큼 나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만들어진다. 언제가 제일 외롭냐고요? 외로울 때 없는데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속에서는 항상 우는데. 친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버림받은 기억이 평생 동생을 괴롭혔답니다. 속으로는 늘 사랑에 고파있다는데요. 아이고, 참. 일기장에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던 구하라 씨. 그녀가 목구멍으로 삼키고 감추려 했던 것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2살 터울 남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사라졌다는데요. 작별 인사도 없이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동생 하라가 9살 무렵이었습니다. 기억이 났던 이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동생이나 저한테 특별하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뭐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미니카였어요. 동생은 인형이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선물에 생일을 맞은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이 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거품을 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큰아버지랑 할머니 불러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 구급대원들한테 실려가는 것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아이고. 당시 11살이었던 호인 씨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남매를 버리고 떠난 엄마 때문이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며칠 뒤 깨어난 아버지는 남매를 키우기 위해 일터로 떠났는데요. 출장이 잦은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남매를 돌보기로 한 건 할머니와 두 아이를 키우던 고모 내외였습니다. 매일 부모가 나한테 오늘도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라야. 나를 키워주신. 이혼했더라도 하더라도 남편은 싫더라도 자식들은 계속 왕래를 하고 지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통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오고 그때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거죠.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렇죠? 9살 아이는 어느새 연예인의 꿈을 가진 14살 소녀로 성장했는데요. 제가 오면 다 자고 있으니까 제가 먹어야죠. 아직 어린데 예, 되게 일찍 철이 들었네요. 사촌들과 한 방에서 지내면서도 불평 한 번 없던 사춘기 소녀. 크는 내내 아이는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다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아, 진짜 어릴 때부터 끼가 남달랐네요. 예.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리티걸. 아, 잊을 수 없죠. 청담동 11억 원 단독주택 구입. 재테크의 여왕. 노력 끝에 꿈을 이뤄 번 돈으로 야무지게 투자에도 성공해 유명했던 동생 구하라. 고모들이랑 고모부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컸지만은 올바르게 잘 컸지만은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눈치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나의 이름으로 된 집, 그냥 안락한 곳, 그냥 그런 걸 갈구하면서 그냥 컸던 것 같거든요.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힘들면 하지 마. 근데 안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이게 직업이고. 인기와 함께 따라다닌 도를 넘는 루머와 댓글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생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는데요. 그렇게 늘 열심히던 동생이 지난 11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뒷감당은 오빠 호인 씨의 몫이었는데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친모가 법과 변호사를 내세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20여 년 전 남매를 두고 떠난 친모는 여전히 동생의 법적 권리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야. 저는 혼자 가고 상대 쪽은 변호사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5대5로 받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법이 이렇다. 법이 이러니까 5대5로 일단 나눠 가지자라고. 그쪽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이 법이 잘못됐구나.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친모.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일을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죠.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구하라 씨의 오빠 얘기처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버린 부모를 어떻게 상속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상속권자가 직계 존속 부모가 됩니다. 이 부모가 원칙적으로 받게 되고 친부, 친모가 1대1로 받게 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친권을 포기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들이 이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또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살아남기 위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세상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꿈을 이룬 대견한 아이. 딸 구하라는 세상의 절반이자 삶을 견디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아빠 나 그거 학원 다니면 안 되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나는 아빠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너한테 그거밖에 없구나 하고. 전국 건설 현장을 떠돌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마련해 홀로 딸의 꿈을 응원한 아버지. 2006년도인가 한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을 해달라고 이래 내가 법원에 오라 해서 갔더니 다 친권도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안 물어봤어요. 부부의 연을 끊고 스스로 친권까지 포기한 아이들의 엄마를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응? 친권 다 포기하고 남몰라라고 그렇게 생활한 사람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먹는 거지 뭐겠어요. 만약에 하나가 빚이 있어하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아들에게 모두 양도했는데요. 그것이 딸의 바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우애가 좋던 남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팀 구하라 선수를 업어 키우는 하라의 친오빠 미리아 무대 소속 공장 구호이입니다. 진짜 좋아하네요. 구하라 씨. 뭐야? 오빠예요. 오빠 호인 씨는 구하라 씨에게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린아이처럼 우네요. 예. 아니 하라 씨 왜 이렇게 울어요? 너무 반가워서. 제일 친하고 그러니까. 박수 한 번요. 뭐야. 처음에 면회 가고 나서 많이 못 봤어요. 2년 동안.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뻤습니까? 아 맞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뻤습니다. 오빠 사랑해. 예 알겠습니다. 오빠 사랑해.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냥 미안한 마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 막 그런. 그만큼 더 영상본을 더 보고 싶은데 이제 못 보니까. 어린 시절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던 동생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곁에 있던 건 오빠 호인 씨였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면 작은 손으로 서로를 보듬고 의지했던 아이들. TV에서 동물들이 자기 자식 지키겠다고 나서는 동물들이나 동물들도 자기 자식 안 버리고 하는데 저희 친모는 저를 버렸으니까 동생 같은 경우는 이럴 거면 왜 낳았냐 막 그랬었거든요. 막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이랑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들어가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 해가지고 성함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림 당할까봐 일부러 쓸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 쓸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좀 원망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년간 구하라 씨와 함께 산 지인을 어렵게 설득해 만났습니다. 구하라 씨는 생전 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린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 항상 그렇게 말했었어. 버리고 갔으면 끝인 거야. 더 잘 살 거야. 진짜 이 악물고 살 거야. 도쿄돔에서 걸그룹 최초로 네. 공연할 때잖아요. 뭐 일본에서 정말 카라 인기 대단했죠. 대단했죠. 네. 하지만 그룹이 해체된 후 홀로 서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언니 다른 그룹처럼 두 번 하고 진짜 활동을 하고 싶거든.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그게 있잖아, 음악 방송의 순위가 점점 앞으로 밀려가고. 그 무렵부터 그녀의 마음도 병들기 시작했다는데요. 혹여 어른들이 걱정할까 가족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그녀. 그런데 원동이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좀 찾아줘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었죠. 3년 전 우울증 상담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친엄마를 찾았다는 것. 20여 년 전 기억을 더듬어 수소문에 어렵게 모녀가 만났답니다. 그래도 괜히 만난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은 막상 만나니까 그런 기억들이 그런 감정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낯설다. 그럴 수 보통 있죠. 그 전문의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찾아보라, 그 찾아서 해결해 보라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들은 중심이 엄마에 대한 역할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프니까 급작스럽게 서로 막 안으려고 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봤더니 아니야.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오는 아마 울도도 상당히 있었지 않았을까. 걸그룹 카라 출신의 여성으로 구하라 씨. 차마 감당하기 힘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구하라 씨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는데요. 급기야 걸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오롯이 고통을 감당하던 동생이 의식을 잃은 후 당시 급하게 보호자가 필요해 친모를 부른 호인 씨. 저한테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 엄마 왜 데려왔어? 친모의 근황을 수소문한 제작진. 놀랍게도 그녀 역시 남매가 지냈던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네요. 근데도 그렇게 외면했다고요?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분명 불빛이 새어나오던 친모의 집. 그런데 제작진이 문 앞에 머물던 그때 불이 꺼졌답니다.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안에 있으면서. 꼼꼼했다 화냈다 꼼꼼하다 한테 그게 계속 그러더라고. 이쪽 저쪽 바꿔보면서.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척 하려고 불을 끈 거네요. 어머니 씨. 있네. 안녕하세요. 안에 저는 있네. MBC인데요. 구하라 씨 어머니 되시죠? 그 재산 절반을 주장하신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신 거는 어쨌든 입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절반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나와서 말씀 좀 나누시면 안 될까요? 친모는 끝내 우리와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그녀의 주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팀의 임영 PD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네. 저희 변호사 돈을 통해서 네. 다 할 건데. 아, 변호사 선임하신 거는 알고 계신가 봐요? 네, 알고 있죠. 네네. 아, 고고르겠습니다. 끊을게요. 아이고 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뒤에서 저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슬픔을 속으로 삼키던 소녀. 오빠 호인 씨는 친모에게 진정,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를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이게. 재산 갖고 가족성. 근데 저는 그 재산을 동생이 일본은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저히 그 친모한테 동생 그게 간다면은 진짜 여기선 되게 그냥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느낌?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다. 오빠 호인 씨는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을 게시했는데요.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을 바꿀 수 있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그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 결격 사유가 이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늘 꽃처럼 환하게 웃던 동생이 보고픈 날이면 호인 씨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동생이 잠든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28, 너무 빨리 지고만 동생 구하라. 남매가 서로를 평생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추모해주고 다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그냥. 오빠 호인 씨는 동생의 이름이 더는 아프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라법이 잘 진행이 돼서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이들의 가슴을 동생 구하라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것이 오빠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 오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구하라 씨 오빠가 아버지한테 친부한테 권리를 이제 양도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상속 다툼에서 누가 좀 특별한 기여를 했느냐, 이게 재판의 쟁점이 될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특별한 기여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덜벗다 하더라도 큰 의미 없다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의 오늘 말씀이 진짜 다 맞는데 오늘따라 좀 더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오빠 구호인 씨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명 구하라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구하라법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려면 4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8만 명 정도가 더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용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조금 헷갈리기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구하라 씨 친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양도했을 때는 구하라 씨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빨리 그 8만여 명이 동참을 해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하라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보편적 정의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